운전자 보험이요? 정말 필요해요? 전 개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력적인 건 보험료가 저렴하거든요. 졸다가 가끔 중앙선을 넘어갈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네. 졸음운전 세상 큰일 나요. 맞아요, 부모님. 맞아요. 예. 네. 온 국민이 범법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가끔 과속을 해서요. 예, 반성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반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요, 누구 모셨는지 아시겠죠? 예. 봄날이 지나가고 이제 여름이 오고 있는데 그래도 변함없는 봄님, 우리 윗몸님 모시고 오늘은요,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이요? 정말 필요해요? 그렇죠. 운전자 보험이 사실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못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만든 상품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동차 종합보험만 있으면, 말이 종합보험이니까 종합보험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의외로 자동차 보험에서 못하는 손해가 제법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해주는 상품이 운전자 보험이니까, 그리고 또 매력적인 건 보험료가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은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꼭 하나씩 준비하시는 게 전 개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꼭 필요하다. 네. 네, 왜 꼭 필요한지 이렇게만 듣고는 잘 모르겠어요. 뭘 안 해주길래? 왜냐면 자동차 보험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고 거기다 또 담보들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네. 자동차 보험 가입하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이제 하나하나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종합보험인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게 있다고 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먼저 그 자동차 종합보험과 그다음에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한지를 이제 이해하시려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법률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뭐 네. 전체적으로 법조문이 어떻고 이런 건 너무 복잡하니까 이 보험 두 가지가 필요한 이유가 나와 있는 조문을 보고 해설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자, 보시는 것처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네. 고의든 뭐 고의가 아니었든 다치게 하면 그 사람은 저를 형사고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다치게 한 걸로 범법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네. 자동차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을 하다가 보면 뭐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뭐 추돌 사고가 나거나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모두 형사고발이 이루어지면 온 국민이 범법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통사고 법을 잘 지키고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네. 아주 일반적인 사고, 그냥 일반적으로 실수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쉽게 말해서 그런 사고들은 자동차 종합보험을 들면 네. 이제 기소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형사고발되지 않도록 해놓은 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종합보험을 들면 이 운전자는 내가 일반적인 사고에 대해서 책임질 의지가 있어요 하는 것을 표현했다고 봐서, 그래서 가벼운 사고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사고가 나면 보험 드셨어요? 보험 처리하시죠 하고 끝내버리잖아요. 그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종합보험을 드는 이유는 의무보험이니까 들어야 된다도 있지만, 이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내가 가해자가 됐을 때 아주 약자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잘못하면 아주 조그만 사고 가지고 뭐 쉽게 말해서 슈퍼 의리돼서 그래서 그렇죠. 가해자가 아주 피해자가 아주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가해자가 되게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자동차 종합보험을 들면 가벼운 접촉사고 같은 것들은 보험사가 알아서 책임을 지고 내가 져야 될 책임을 대신 물어주는, 네네, 그게 자동차 종합보험이죠. 그래서 자동차 종합보험은 그래서 필요한데, 네네. 문제는 네. 이 자동차 종합보험의 이런 특례가 네.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사고를 냈는데 내가 뭔가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냈을 경우, 예를 들면 이거를 우리는 이제 12대 중과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들어봤어요. 했죠. 12대 네, 중과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신호 위반이라든지 뭐 요새 유행하는 스쿨존 맞아요, 위반이라든지 스쿨존. 네. 속도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조심하면 하지 않을 수 있는,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데 낸 사고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 내가
속도 위반으로 네. 만약에 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다쳤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종합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네네. 형사고발 당할 수가 있는 거죠. 형사고발 당하면 네,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형사합의금 합의를 네, 해야 합의를 된다거나 해야 되는 아니면 합의가 안 되면 네, 예 그래요. 그렇죠. 굉장히 그래서 어려운 이 일이 있겠네요. 형사적인 책임을 보험을 가지고 무마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사고발을 당하게 되면 내가 이 피해자한테 내가 가해자일 때 피해자하고 형사 합의를 해야 되고 그렇죠.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적인 책임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합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형사합의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필요하니까 그걸 해주는 게 운전자 보험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때문에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그 특례법 안에서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그 보호가 안 되는 형사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 보험 필요한 아, 이런 이렇게 이게 운전자 보험 안 들으면 큰일 나겠어요. 그렇죠. 운전자 보험을 안 들면 네.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죠. 그럼 운전자 보험에서는 네. 아까 말씀하신 형사 합의금을 네.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형사 합의금을 네. 이제 한도대로 네. 실비만큼 보장을 해주죠. 내가 가입한 한도대로. 네, 그럼 이 형사 합의금이라는 담보만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네. 가장 큰 부분은 형사 합의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공소제기를 당하면 네. 아무래도 변호사가 필요하게 될 거고, 그죠. 그럼 그 변호사에 대한 비용도 실비로. 변호사 선임 비용.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은님하고 얘기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형을 하는 것은 징역형도 있지만 벌금형이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벌금에 대한 비용도 이제 최고 2천만 원 그리고 가중처벌 3천만 원까지. 그럼 벌금을 내가 맞으면 그 보험금으로 벌금에 대한 내가 가입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금액 갖고 벌금 내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운전자 보험 꼭 가입해야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어,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건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이기 때문에 벌금이니까. 뭐 우리가 이제 운전자 보험 들고 나서 교통법규 위반 딱지를 뗐는데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태료와 아니고, 벌금은 네. 이 정도는 알아요. 과태료하고 벌금은 네, 네. 다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네, 네. 내가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 네. 형이 부과가 되면 그 벌금에 대해서 네, 네. 한도만큼 지급을 하는 게 벌금에 대한 보상 내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벌금 담보를 제가 2천만 원을 가입을 했어요. 네. 벌금을 만약에 벌금형 1,000만 원이 나왔어요. 네. 그럼 2천만 원 받는 거예요? 1,000만 원 받는 거예요? 당연히 1,000만 원만 지급이 되고요. 실비로 받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사합의금도 만약에 뭐 내가 사고를 내서 네. 이제 사망 사고를 했는데 그렇죠. 내가 합의금이 뭐 이제 형사 그 피해자와 합의를 했을 때 실제로 결국. 비용 든 게 5천만 원이다 네네. 하면 내가 1억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5천만 원만 받는 거죠. 그럼 제가 이거 하나 네. 궁금한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교통사고를 냈어요. 정말 본의 아니게 네. 내면 안 되지만 중과실로 제가 과속하다가 네. 이게 너무 극단적인 사례. 과속해서 횡단보도로 돌진했어요. 네. 그래서 보행자를 예를 들어 3명을 네. 사망하게 다치게 했어요. 네. 네. 그러면 제가 1억 정도의 형사 합의에 필요한 보험을 담보를 들어놨어요. 네. 그러면 사망한 사람에 대한 유족들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금액이 있을 거고 네. 중하게 다치신 분들하고도 이제 협의를 하겠죠. 그러면 각각의 합의금을 다 주는 거예요? 일단 네. 뭐 그 다른 그 부상에 대한 정도에 따라서 합의금의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뭐 간단하게 사망만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예를 들어 사망의 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최고 1억까지 들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합의를 해주는 특약을 그렇죠. 1억까지 가입했다. 네네. 그러면 인당 합의금 1억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인당?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세 분이시라면 예를 들면 세 분이 그런 사고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예시예요. 그냥 네네. 예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각각 1억씩 네. 나갈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합의금.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사실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다 하면 또 뭐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 매월 나입하는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와요? 뭐 이제 회사별로 보험료가 좀 차이가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그다음에 변호사 비용, 벌금 정도만 가입을 하시면
월 10,000원 정도 수준에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 월 10,000원이요? 네네. 월 10,000원으로 이런 위험을 이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물론 다른 특약을 더 붙이게 되면 보험료가 비싸지지만 아.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특약 정도는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예. 근데 보험료가 비싸지 않다는 건 그만큼 안 위험하다는, 많이 안 발생된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뭐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네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은 뭐 차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보험료가 매년 나입해야 되는 게 뭐 몇백만 원씩 이렇게도 되잖아요. 그런데 운전자 보험은 뭐 거기에 비해서는 보험료가 아주 비싸지 않기 때문에 뭐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큰 비용이 발생하는 사고가 나면 저렴한 보험료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굉장히 알짜배기 상품이네요. 필요한 상품이죠. 필요한 네. 상품. 그러니까 발생되면 정말 치명적이에요. 근데 정말 치명적인데 발생 확률이 낮기 때문에 네. 어쨌거나 보험료는 저렴하고 네. 그런데 발생이 된다면 내가 운전하다 보면 가끔 무섭잖아요. 그렇죠. 내가 네. 이러다 사고 나면 어떡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 진짜 난폭 운전 아니지만 가끔 과속을 해서요. 예, 반성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럴 때마다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네네. 저는 제일 많을 때가 네. 저도 뭐 신호 위반이나 이런 것들이야 이제 내가 의지대로 안 하면 되는데 네. 제 의지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졸음운전. 졸다가 가끔 중앙선을 그건 넘어갈 것 의지대로. 같죠. 이런 큰일 느낌이 나죠. 들어요. 그 네. 졸음운전 세상 큰일 나요, 맞아요, 부모님.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주무세요. 예, 주무시고 운전하세요. 그래서 네. 그 이제 네. 자동차 종합보험이나 네. 운전자 보험 이런 것들이 뭐 내가 사실은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그러네요. 꼭 필요한 보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한지 네. 저는 엄청 잘 이해가 됐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네. 사고가 났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의 크기는 상상 이상일 수도 있고 또 피해자가 여럿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인당 보상을 해준다라는 사실, 네네. 벌금도 실비로 준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는 네. 걸 느껴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